안녕하십니까. 한자어를 나누고 또 쪼개서 공부하는 분석 한자어. 오늘은 71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한자어는 다음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한자어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 그림은 외국 선박이 여기 조선에 대해서 어떤 개방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나라 지도죠. 어, 거기에 대해서 개방을 요구하는 그런 외국에 대해서 우리가 자물쇠로 이렇게 잠그고 또 쇠사슬로 꽁꽁 묶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 그런 표시겠죠.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떤 정책이라고 하죠? 그 대외적으로 개방하지 않고 통상이나 어떤 무역을 금지하는 그런 정책을 바로 쇄국 정책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대원군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군은 나라를 개방하는 것이 매국이다. 즉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강경한 정책을 피고 있었죠. 자, 오늘 공부할 한자는 바로 이 쇄국 정책의 그 쇄국입니다. 자, 그럼 쇄국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우리 한 글자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쇠자라는 것이 이렇게 조선을 이렇게 꽁꽁 묶어 놓고 있는 쇠사슬입니다. 또 자물쇠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 왜 쇠사슬이란 뜻을 이러한 문자로 표기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쇠사슬은 말 그대로 쇠로 만든 사슬이죠. 쇠를 이렇게 고리로 만들어서 서로 연결시킨 하나의 줄을 우리가 쇠사슬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쇠로 만들었으니까 이 쇠금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두 개의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 위에 있는 것은 작을 수입니다. 글자의 모양을 위해서 원래 이렇게 작을 수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조개패인데요. 이건 돈을 뜻하죠. 옛날에 그 돈은 지폐보다는 동전을 많이 썼죠. 엽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전은 이렇게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쇠줄로 끼워서 이렇게 갖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작은 동전을 이렇게 쇠줄로 꿰어서 갖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본따서 우리가 그것을 쇠사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쇠사슬로 묶다 이래서 이게 어, 자물쇠란 뜻도 가지고 있고요. 또 잠그다 이런 뜻으로도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이라는 게 뭘까요? 뭘 잠그죠? 나라를 잠그니까 나라 국자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그 둘러싸일 위자인데요. 요 글자하고 요 플러스 가운데에 혹이라는 글자가 결합해서 하나의 나라가 됐습니다. 혹이라는 글자도 원래는 혹시라는 뜻보다는 어떤 지역을 뜻하는 그러한 글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일자인데요. 이것은 어떤 땅을 뜻하고 있습니다. 땅이라는 것이 어쨌든 이렇게 평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평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한일자로 보이는 그런 모습에서 이렇게 한일자를 썼는데요. 그 땅에서 일정한 지역, 일정한 구역을 이렇게 창을 들고 지키는 모습을 어떤 하나의 지역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죠. 하나의 나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자가 혹시라는 그 뜻으로 혹시 혹이라는 뜻으로 가차돼서 사용되다 보니까 새로운 글자를 만들 필요가 있어서 이 흑토자를 붙여서 역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역할 때 그 역자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경역 하는데요. 땅의 일정한 경계를 두른 지역을 바로 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자와 이 글자와 혹이란 글자와 이 위자, 둘러쌀 위자가 결합이 돼서 이것이 하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각각의 한자의 뜻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쇄국이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쉽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나라를 쇠사슬로 꽁꽁
묶는다. 쇠사슬로 나라를 묶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속도사전에서는 어떤 뜻을 어, 이렇게 풀어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쇠국함인가 한자로 이렇게 병기되어 있네요. 여기까지는 기존의 모든 사전이 같습니다. 하지만 속도사전은 바로 형태 분석법을 사용을 해서 한 글자씩의 한자의 뜻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잠글쇠, 나라국. 그래서 이렇게 뜻을 적어놓다 보니까 이렇게 단어의 뜻을 보지 않아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나라를 잠그는 거구나. 나라를 개방하지 않고 나라를 이렇게 묶어놓는구나. 우리가 쉽게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자의 뜻도 이렇게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쇠사슬이구나. 쇠사슬이 하나의 어떤 것을 출입하지 못하게 묶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자물쇠라는 뜻도 가지고 있구나. 또 자물쇠라는 것은 어떤 것을 잠그는 행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잠그다라는 어떤 동사로도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글자씩 공부하게 되면은 단어를 통해서 한 글자씩 공부하게 되면은 한자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를 공부할 때 굳이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쓰는 것을 통해서 자형을 연습하는 것은 크게 권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뜻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컨트리라고 영어로 읽어도 그 뜻을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읽지는 못하더라도 뜻을 아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원래 문자의 목적은 의미의 전달입니다. 의미가 전달 안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국어사전은 이렇게 한자만 변기되어 있지 뜻을 적어놓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있으나마나 쓸모없는 그러한 글자에 불과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 글자씩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쉽게 이해가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쇠국이라는 한자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한 글자씩 어떤 한자로 되어 있는지, 그 한자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지 우리가 또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